첫째 날, 정리의 기술. 여러분,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 속에 빠져 있네요. 이 3마리의 개구리는 각각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발을 모아 붙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군요. 이 통 속에서 뛰어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더구나 우유도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뾰족한 방법이 없겠어. 이 개구리는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죽어버렸네요. 이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뒷다리가 2개 있으니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천천히 헤엄쳐 돌아다니면 될 거야. 발에 뭐가 밟히네? 바닥에 뭐가 생겼는지 우리 개구리가 밟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아, 헤엄치며 우유를 휘젓는 동안에 버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로군요. 응아, 슬기야. 너희는 노트 정리에 있어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니?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사실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수업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맞아. 나중에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도 있더라고. 그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먼저 학습 노트의 요령에 대해 알려줄게. 우선 학습 노트는 한마디로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는 도구야. 노트 필기의 기본은 바로 기록과 요약이지. 노트 필기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의미 있는 사실과 내용을 기록해야 해.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기록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노트 필기를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두는 게 좋아. 그런데 그저 필기를 하는 것 말고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요약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야? 요약은 의미와 관계를 명백하게 하고 연속성을 보강하지. 그리고 기억을 강화할 수도 있고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 와, 요약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럼 다빈치, 노트 필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노트 필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그건 바로 학습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야. 학습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기록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 요약할 것과 요약하지 않아도 될 것,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못한 것, 정리해야 할 것과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등 노트 필기를 할 때는 끊임없는 구분 작업이 필요해. 그렇다면 그런 구분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노트 필기에 있어 구분은 완벽한 이해와 암기를 위한 반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의 노트에 수업 내용을 그대로 필기하기만 해도 구분을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필기한 노트를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 난 가끔 내가 필기해놓고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필기하는 게 좋을까? 필기 내용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트의 공간에 선을 그어서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지. 당장 사용해봐야겠다. 다빈치, 일반적인 학습 노트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정말 유익했었어. 그런데 완전 학습 노트란 건 뭐야? 완전 학습 노트는 완전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분과 반복을 통해 완벽한 이해와 암기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 도구인데 이것은 좌뇌를 활용해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 그런데 완전 학습 노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 능력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접근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1단계는 세로로 1개의 선을 그어서 공간을 2개로 나누고 왼쪽에는 수업 내용을 적고 오른쪽에는 아이디어, 의문점, 추가사항 등 수업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면 돼. 1단계가 익숙해지면 가로로 1개의 선을 더 그어서 2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공간을 3개로 나누고 왼쪽에는 수업 내용, 오른쪽에는 떠오르는 생각, 아래쪽에는 수업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2단계도 익숙해지면 공간을 4개로 나누고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에서 왼쪽 위에 수업 내용, 오른쪽 위에 아이디어, 왼쪽 아래에 요약, 오른쪽 아래에 핵심 키워드를 적으면 돼. 우와,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어서 노트 필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바로 그거야. 여러분기야, 완전학습 노트 정리는 우뇌와 좌뇌 중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까? 글쎄, 완전학습 노트는 텍스트 중심이니까 좌뇌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오, 맞았어. 그런데 좌뇌보다는 우뇌가 기억에 좀 더 유리해. 왜냐하면 이미지와 동영상 정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확실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뇌를 활용하는 노트 필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마인드맵이나 개념지도, 다이어그램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마인드맵은 텍스트 형식의 필기 내용을 이미지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야. 다빈치, 마인드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좋아.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이 개발한 노트 정리 방법으로서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인드맵은 개념과 내용을 조직화하는 좌뇌와 이미지화시키는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21세기 인재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창의성과 방사형 사고력을 증진시켜주고 논리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지. 그렇다면 이런 마인드맵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야? 노트 필기는 물론이고 책을 읽은 후에 쓰는 독후감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고 계획표도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효과적이야. 이렇게 정리된 마인드맵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오, 학습 노트에 이어 마인드맵도 정말 좋은 정리 방법이네. 그러면 마인드맵은 실제로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줘. 좋았어.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우선 머릿속에 생각 지도를 그려 이 생각 지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가지를 잘 펼치기 위해 종이를 가로로 놓고 가운데 핵심 주제를 적는 거야. 핵심 주제에서 주 가지를 굵게 그리고 가지 위에 주제를 함축하는 핵심 단어나 이미지를 그려. 이때 주 가지마다 색상을 달리하여 그리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주가지에서 부가지를 그리고 가지 위에 부제를 함축하는 핵심 단어나 이미지를 그려. 부가지에서 세부가지를 그리고 가지 위에 세부 내용을 담은 핵심 어나 이미지를 그리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한 하위 세부가지를 그려나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같은 가지에서 뻗어나온 것들은 같은 색상으로 사용하고 문자를 표현할 때는 문장 형식보다 단어나 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 연결 지점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만든 마인드맵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매일 학습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만들고 복습을 하면서 작은 마인드맵들을 모아서 큰 마인드맵을 만들어. 그리고 단원별로 만든 마인드맵을 모아서 메가 마인드맵으로 완성해 사용하면 더욱 좋아. 좋았어. 당장 마인드맵부터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그린 마인드맵을 보면 머릿속에 학습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러니 어지럽고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좋겠지. 여러분, 마인드맵의 예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 학습 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